예,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FOMC가 끝났고요. 시장은 또 이후의 기대와 우려들을 반영하면서 갑니다. 항상 시장은 뭐 그렇죠. 일방향이 없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과 이후 시장의 변수들과 전략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역시나 미국의 FOMC의 빅컷 금리 인하 의미를 해석해 보고요. 반도체는 또 상당히 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시장의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9월 FOMC부터 좀 리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5냐 50이냐 상당히 그 막판까지 갈림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미 연준은 50bp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궁금했던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내릴까, 그다음에 이제 왜 내릴까, 그리고 파월은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세 가지 궁금했는데 우선 뭐 직전에 갑자기 이제 0.5%포인트 부각되면서부터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 쓸려가고 있었죠. 그럼 이제 0.5%포인트를 인하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돼서 그런 신호가 나와서 내리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내리는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같이 제공하는 연준에서 회의 끝나고 나서 같이 제공을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실업률 전망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6월에는 4.0% 예상을 했는데 4.4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 수치만 놓고 본다라면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내리는구나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는데 그 외 지표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GDP 성장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뭐 2.1에서 2.0인데 뭐 내년도 것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2024년으로 돼 있는 항목의 위아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물가, 그러니까 PCE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역시 2.6에서 2.3으로 낮췄죠. 그러니까 물가 잘 잡히고 있고 경기는 현재까지는 양호한데 고용이 조금 걸려서 그 고용이 걸려서 이번에 금리를 조금 더 과감하게 내렸다라고 했고 이게 혹시 경기 침체를 걱정할까 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을 좀 주목을 해봤는데 파월은 뭐 경기 침체 고용이 둔하긴 하지만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내 추가 인하 폭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 회의가 남았습니다만은 0.5%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거로 보여서 일단은 0.5로 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봐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오늘 미증시 반응이 좀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0.5를 왜 내리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애매했었는데 일단 정작 내려놓고 나니까 이 왜 내렸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판단을 하면서 일단 행동 자체를 좀 유보해서 미증시를 좀 어정쩡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점도표 있나요? 점도표 보면 올해 말까지 50bp 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11월, 12월 각각 이거로만 보면 25씩 내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차트가 이제 6월 회의 거하고 지금 거하고 이제 비교한 차트를 보고 계신 건데 보시면은 사실 이게 점도표가 의미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엔 매번 틀립니다. 매번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준으로 보면 가장 하단을 보면 기존의 6월 거보다 2단계 내려가 있고 6월께 하단이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점도표 상으로는 연준위원들은 남은 FOMC 회의 때 이제 각각 한 번씩 0.25 두 번 내릴 것으로 일단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으로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여우같이 잘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bp 내렸다면 시장 충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예, 뭐 어저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경우가 됐든 25bp로 내릴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0.5 내리고 파월이 잘 달래주면 괜찮을 거야라는 쪽이었는데 일단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앞으로는 또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의 그 니즈들을 채워주면서도 또 온건한 스탠스로 가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후의 시장 흐름들이 중요한데요. 미국 선물은 지금 오르고 있네요. 말씀하신 약간 불확실했던 것들을 해석하면서 좋게 해석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궁금한 게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대장주 빅테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동안 사실 미국의 빅텍들이 상당히 최근에 약세를 보였잖아요. 이게 금리 때문인지 사실은 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도주였잖아요. 이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좀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과연 기업들이 저 막대한 금액을 계속해서 AI 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투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거 뭐 젠슨왕이 얼마 전에 이제 나와갖고 한 컨퍼런스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품 향후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뭐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쇄를 시켜줬고, 근데 이제 다만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돈을 많이 조달하는 기업 쪽에 좀 관심이 분산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미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러셀 2000 지수는 어쨌든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언론들 보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 기업들이 강했다든가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AI주라든가 이런 어떤 기존의 메가7 종목군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약하다기보다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금리 상태에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 쪽에 관심이 갔다가 이제는 좀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을 많이 지불했던 기업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궁극적으로 워낙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뛰어난 기업들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가격 부담 덜어내고 나면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시장을 막 상승하면서 주도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예. 봐야죠. 그때는 사실 그 기업들의 실적을 총괄해서 보면 이 기업들 말고는 실적이 돋보이는 기업들이 그렇죠.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기업들이 저금리 상태에서는 예. 조금 실적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중보다는 이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완만하게 움직일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오르더라도 M7만 오르는 그런 장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뭐 M7, 또 줄이면 뭐 한 M2, 3에 너무 집중이 됐었는데요. 다음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통화 가치는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여타 통화는 강해지니까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 소위 엔캐리의 또 2차 청산 가능성 이런 게 좀 불거지고 있는데 희한한 게 미국 금리를 내렸는데 N달러가 지금 143엔입니다. 140엔대가 좀 위협받았잖아요. 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N이 약세로 가고 그죠?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또 일본이 이번 목금요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있잖아요. 예. 뭐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최근에 이제 인사들 발언은 거의 절반 가까이 총 통화를 투표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뭐 추가로 올릴 거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10월 인상론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일본은 12월 또는 1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근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간 거는 미국이 생각보다는 약간 매파적인 색깔도 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0.5 내리고 추가적인 0.5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일부 좀 봤던 것 같은데 0.25, 0.25고 지금 장기적인 금리는 미국이 2.5%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또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없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또는 1월 금리 인상보다 이거보다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언급을 한다라면 신중하게 언급을 한다라면 올해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전 같은 어떤 충격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아마 통화정책회의에는 늘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한 차례 크게 반영된 이유라서 뭐 이전 같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번에 있는 이번 달은 적어도 아니겠죠, 그죠? 보조를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화들짝 놀란 게 있기 때문에요. 뭐 이번 금요일 날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인자 얘기를 안 꺼낼 겁니다.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자, 국내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장개장하고 좀 2,600을 향해서 강하게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만 코스피가 밀렸는데 그 주범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연휴 전에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 이어서 내렸는데 또 연휴 끝 무렵에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해서 지금 하이닉스는 거의 뭐 10% 가까이 빠집니다. 지난번에 8월 5일 날 뭐 블랙 먼데이 있을 때도 이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반도체 전망과 전략을 긴급하게 좀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선 뭐 걱정하는 건 이제 제품 가격이 낮아질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다음에 뭐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HBM
중요한 모멘텀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HBM도 공급 과잉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주문하고 그걸 주문 받아서 생산하고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공급 과잉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관계 자체는 조금 틀린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미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이제 생각했던 연초에 뭐 HBM이나 파운드리 관련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러면 이런 설비가 결국엔 D램 쪽으로 전환이 될 거고 D램 쪽이 공급 과잉이 되면 또 하이닉스 실적을 또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다만 주가 위치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장기 추세를 한번 그어놓고 보면 이게 지금 원화 차트가 아니라 달러 차트고 지난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채널 하단에 와 있는데 저 하단이 어느 때 도달하는 하단이냐면 2001년도에 IT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20년도 코로나 때 도달했던 채널 하단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의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최근에 위기론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된 폭은 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측면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반도체 실적이 좀 성장하는 게 피크가 쳤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 영향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사실 8월에 나왔던 거 재탕한 거 이상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회를 좀 삼아보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BR 1.07배인가 정도가 바닥인데 지금 1.15 정도까지 빠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나온다라면 뭐 지금 위치에서는 좀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에 그렇더라도 SK 하이닉스하고 한리반도체나 이런 쪽이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보면 또 외국계 리포트 내고 이런 게 일시적 충격은 있지만 결국 업황을 따라가는데 당장 10% 빠지는데 사실 뭐 손이 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일단 멈춰줘야, 그러니까 매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저점 매수 하다가도 내일 또 매도가 나올 텐데라면 계속 매수는 후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상 이제 우리가 뭐 파란색 창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매도 창구에 외국인들이 있을 때 파란색으로 표기되잖아요. 이 창구가 좀 지워지는 시점까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연휴 끝나고 사실은 반도체의 반등, 그것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외국계 리포트 영향으로 뭐 지난번 8월 5일 날 급락할 때 하락이 한 9.5%, 7%대네요. 뭐 그때만큼 충격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럴만도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는 역시나 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오늘 반도체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의 흐름은 어떨까? 그리고 FOMC가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 이후에 주목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올해 휴일 징크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장 이후에 첫 개장하면 무조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최소 5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걸 뒤집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 좀 흐름이 바뀌는,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 내리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과거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 없을 경우,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실 때 위로 올라가는 차트가 경기 침체 없을 때고요. 아래 차트가 경기 침체 수반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경기 침체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차트의 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0으로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칸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잘 보시면 금리 인하 동시에 바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지표를 가지고 몇 달 정도, 몇 주 정도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변동성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지금 침체가 없는 전제라면 주식시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증시는 고비는 아마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공개 이후에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코멘트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변곡이 되면서 시장이 좀 힘을 실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에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도 그 궤적으로 따라간다고 무조건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경기가 침체인지 아닌지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이제 제한적인 지수상으로만 보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은요? 뭐 제가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전제로 한다라면 제약이나 건설업종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은 오늘 좀 움직임이 올라갔기 네. 때문에 이건 이제 배제를 하고 제외하고 이제 건설은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내렸을 때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냐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금리 내려가면 자동차 할부 가격이 또 내려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GM과의 어떤 제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채널상으로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공급하는 기업들이 오늘 동달아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역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도 언급을 하셨고요. 네, 금융은 밸류업 기대감입니까? 예, 밸류업 관련된 기대도 있고, 뭐 증권사라든가 이런 들이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 FOMC가 빅컷을 하고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날인데 오늘 주가가 또 빠지고 코스닥도 약세 반전한 흐름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